고독사라는 단어가 법적 학문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경찰 쪽에서는 사망 후 72시간 이후에 발견된 시신을 이제 고독사하였다라고 이제 보기는 하지만 시간만으로 고독사를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야 돼요.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안녕하세요. 스위퍼스 대표 길해용입니다. 오늘은 유품정리사가 바라본 고독사에 대하여 설명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독사란 자연사, 병사, 돌연사, 극단적 선택 등 사망 원인이야 상관없이 임종 당시에 누구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여 장례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고 인체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즉 무연고 사망자는 물론 가족이나 친인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무관심 속에 사망을 맞이한 채 시신이 오랫동안 방치가 되었다면 고독사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고독사라는 단어 이외에도 일본의 경우에는 고립사라고도 불리고 있고, 아니면은 무연고 사망자의 고독사 같은 경우에는 무연사라고도 불리고 있기도 해요. 고독사라는 단어가 이제 법적 학문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나마 이제 경찰 쪽에서는 사망 후 72시간 이후에 발견된 시신을 이제 고독사하였다라고 이제 보기는 하지만 시간만으로 고독사를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야 돼요. 한 두 가지의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고인이 사망 후 장시간 방치된 이후에 발견이 되었다. 근데 이제 유가족분들이 고인이 고독사하였다는 그런 사실을 미처 몰라서 굉장히 슬퍼하시는 경우도 있고, 고인의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유가족분들은 물론 고인을 애도하고 추모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과연 고독사로 볼 수가 있는지, 이런 이유가 이제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지인들,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과 함께 소통도 잘 되고 있고 일상생활이라든가 사회생활도 잘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어떠한 갑작스러운 요인으로 인해서 집안에서 사망을 한 경우,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였다, 아니면은 욕실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이제 머리를 크게 다쳐서 사망을 하였다, 과음을 해서 몸에 이상이 와서 사망을 하였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경우에도 시간이 오래 지난 이후에 발견이 되면은 과연 고독사로 봐야 되는 것인지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두 가지의 예시들은 사망 후 72시간이 지난 이후에 발견이 되어 고독사하였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홀로 외롭게 사시다가 죽음을 맞이하여서 무관심 속에 방치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다양한 죽음들을 과연 어디까지를 고독사로 봐야 될지,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은 고독사에 대한 그런 법적, 학문적 정의는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독사의 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연령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40, 50대의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의뢰가. 최근에 들어서서는 이제 청년층의 고독사, 20대부터 30대까지의 그런 청년 고독사 의뢰도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은 고독사가 노인 세대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노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이제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복지단체 쪽에서 그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런 노인 세대의 고독사, 특히 독거 노인의 고독사에 대한 현장 정리라든가 청소의 작업을에는 사실상 별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40, 50대의 고독사, 특히 50대의 장년층의 고독사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 30대부터 40, 50대까지의 그런 고독사가 이제 의뢰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이제 이 연령층은 어디에 관리도 받지 못하고 또 어디에 도움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독사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제 2021년 04월에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20대부터 50대까지의 그런 연령층도 모두 아우러서 고독사 예방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독사에 대한 그런 관심도는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0, 50대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가족에 대한 그런 해체라든가 실직, 해고로 인한 무직 상태, 알코올 중독, 지병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 이제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이제 고독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취업에 대한 문제라든가 우울증, 도박, 주식, 코인과 같은 그런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고독사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 있는 주거 밀집 지역에서 이제 많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 거주하는 시 단위 이상의 이제 도시에서 고독사가 거의 대부분 일어났다고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행정 단위가 군, 면, 리,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도 고독사에 대한 정리라든가 청소 의뢰가 들어오고 있기는 해요. 부모님이 이제 시골에서 거주를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 아니면은 고독사를 하시는 경우, 이제 이러한 상황들에 따라서 이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고독사는 전국 어디에서나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50대의 장년층의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고독사의 80%가 남성분이셨고 20%가 여성분이셨거든요. 굉장히 좀 큰 격차를 벌리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20, 30대의 청년 고독사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여성의 고독사 비율이 좀 올라간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오히려 남성의 그런 고독사 비율은 좀 낮아지기는 했죠. 정확한 비율을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고독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 남성이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10년 이상 이 유품정리 특수청소 사업을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고독사 현장에 대한 유품정리라든가 특수청소를 의뢰를 받는 경우를 보면은 이제 이 고인이 전부 1인 가구였던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2인 가구에서 고독사 현장에 대한 유품정리나 특수청소 의뢰를 받는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드물게 있었습니다. 수치적으로는 이제 제가 약간 높게 측정한 감이 있기는 한데, 그만큼 고독사는 1인 가구에서 전부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600만 가구 이상이 1인 가구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번 영상에서도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층부터 중장년층, 노인 세대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남성이나 여성 불문하고 이제 고독사에 취약하게 노출이 되어 있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거주 형태인데요. 1인 가구에서 이제 고독사가 많이 발생이 됐듯이 거주 형태 또한 1인 가구가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면적 순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가장 작은 순서부터 고시원이라든가 원룸이라든가 오피스텔, 그리고 15평 전후 되는 그런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임대 아파트에서 이제 고독사가 많이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18평 이상 되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아니면은 일반적인 아파트, 이런 곳에서 이제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는 이러한 거주 형태에 비하면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네. 고독사는 이제 통상적으로 사망 후 4일에서 한 달 이내에 발견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시신의 부패 과정인 팽창기, 부패기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시신이 부패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의 형태가 무너져 내리게 되는데요. 이제 이때 발생하는 혈액이라든가 분비물, 부패,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시신 부패 악취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는 파리가 시신의 알을 낳음에 따라 파리 유충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이 구더기가 현관문 밖으로 기어 나가서 복도에 널브러져 있다든가, 이 파리 유충이 고치가 되고 이 고치가 파리로 우화를 해서 건물 곳곳이라든가 옆집 창문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경우, 이로 인해서 이웃 주민분들께서 발견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건물에서 악취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구더기가 굉장히 많이 기어다니고 있네? 파리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일반적인 지파리가 아니라 엄청 큰 쉬파리 같은 게 붙어 있는 경우, 이렇게 이웃 주민분들께서 의심을 하고 악취로 인한 피해를 입으시다 보니까 건물주한테 연락을 한다든가 경찰을 요청을 해서 고인의 그런 고독사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4일에서 한 달이 아니라 사망 후 수개월에서 수년이 지난 이후에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4일에서 한 달, 이 기간 동안에는 그런 시체 부패 과정인 팽창기하고 부패기에 속하기 때문에 시신 부패 악취가 이렇게 발생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 안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 기간을 지나서 건조기에 접어든다 그러면은 이제 시신 부패 악취가 이렇게 서서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한 달, 이제 한 달을 정점으로 해서 그런 시신 부패 악취가 이렇게 서서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고인에 대한 고독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은 고인은 장시간의 시간이 지나서 수개월 아니면은 수년이 지난 이후에 발견이 되는 거죠. 고인은 거의 미이라가 된 상태로 발견이 되는 것이고, 고인이 사망하였던 자리에 널브러져 있던 그런 시신의 오염물 같은 경우에도 전부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거의 흙 상태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현장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고인이 겨울에 사망하였던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겨울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전부 닫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시신 부패 악취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경우가 봄에서 가을보다는 좀 적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파리 유충, 구더기가 현관문 밖으로 기어 나간다든가 파리로 우화를 해서 이웃집 창문에 다닥다닥 붙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웃 주민들로 인해서 이 고인의 고독사한 사실을 발견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냄새가 서서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수개월, 수년이 지난 이후에 발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현장에 출동을 하면은 유가족 분들이라든가 건물주 분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시신이 시커멓게 변해 있더라. 아니면은 뼈가 보일 정도로 녹아내려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번개탄을 피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데 왜 저렇게 피가 이렇게 흘러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망 원인이야 상관없이 시신이 오랫동안 방치가 되었다면은 부패가 진행되기 마련인데요. 시체의 부패 과정은 통상적으로 신성기, 팽창기, 부패기, 건조기, 골격기 이렇게 5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시체의 외형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부패가 진행되는 단계인 신성기, 시체 내부에 박테리아가 증식하면서 가스가 생성되어 복부가 부풀어 오르는 단계인 팽창기, 시체의 복부에 있는 가스가 새어나오고 부패액이 흘러내려 인간의 형태가 무너지는 단계인 부패기, 시체가 건조되는 단계인 건조기, 시체의 밀랍 또는 골격화가 되는 단계인 골격기. 그리고 이제 계절적인 요인을 더하자면은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덥고 습하기 때문에 인체 내부에 있는 박테리아의 그런 증식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부패 속도가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와 반대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추운 날씨로 인해서 부패의 속도가 좀 많이 늦다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저희가 현장에 출동을 하면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켠 채로 사망을 하였다든가, 아니면은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전기장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서 돌아가셨다든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부의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집안에 있는 그런 고독사 현장의 심각한 정도가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해요. 네. 인체는 죽음과 동시에 부패가 진행되기 시작하는데요. 파리 같은 경우에는 시체의 냄새를 맡고 날아와서 그런 시신의 눈, 코, 입, 귀, 그리고 이제 뭐 상처 이런 데에 알을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알에서 유충이 태어나고, 이 유충은 또 시간이 지나서 고치로 변태를 하고, 이 고치는 또 시간이 지나서 파리로 우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봄에서 가을에 발생한 고독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파리의 유충이라든가 고치, 성충이 무조건 이제 발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개월에서 수년 이상 지난 현장 같은 경우에는 파리와 관련된 그런 것들 이외에도 송장벌레라든가 탁정벌레 등 여러 가지의 벌레들이 목격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최초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 분들에게 고인이 사망 후 며칠 뒤에 발견이 되셨나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의뢰인 분들이 있으세요. 저희가 현장에 가서 파리 유충이라든가 고치의 상태를 보고 고인이 사망 후 며칠 뒤에 발견이 되었구나 라고 유추를 해보기는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가 현장에 진입을 해가지고 파리 유충이라든가 그런 고치의 상태를 봤을 때, 만약에 고치와 파리는 보이지 않고 파리 유충만 보이는 상태다. 그러면은 고인이 사망 후 한 일주일 이내에 발견이 되었구나라고 이제 짐작을 하고, 만약에 현장에 들어가서 유충과 고치가 반반씩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때는 고인이 사망 후 2주 정도 방치가 되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파리 유충은 보이지 않은 채 고치와 파리만 보이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고인이 사망 후 3주 이상 지난 이후에 발견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제가 이제 의학자라든가 곤충 관련 전문가는 아니기에 이러한 내용들이 뭐 정확하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해당 사업을 10년 이상 운영을 하면서 목격해 왔던 것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고독사를 목격하시는 유가족 분들이라든가 건물주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 내용을 참고 정도로 이제 알아만 두셔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오늘은 유품정리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고독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고독사 현장에서 진행되는 특수청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